예, 오늘은 삼행시 문장 할 차례인데요. 하나하나 해보죠. 일단은 그 순서를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순서를 고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제가 생각한 게 제일 기억하기 쉬운 게 나이 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 장자 우선 원칙에 따라 네. 제가 1번이요. 예, 숙소님이 1번일 것 같고 2번이 누구죠? 아마 저거 같은데. 한철희 씨 같아요. 3번은 3번이 저희 예, 저 그렇죠. 예. 그 4번이 이제 임평이. 그 예, 자기 차례 기억하시고 한 명씩 하나의 센텐스씩 한번 해보죠. 네, 더보의 컷 더보 여기부터 해볼까요? 예. 네, 시작해보시죠. The boy caught the ball. 그 소년이 공을 잡았다. 예, 이거 주어 동사 목적어 당연하죠. 더보이가 주어, 코트가 타동사, 더벌이 목적어. 그 다음에요? I can't stand her anymore. 예, can- 나는 그녀를 예. 더 이상 세울 수 없었다? 아, 그게 아닙니다. 스탠드가 여기서 의미가. 스탠드가 여기서요. 예를 들어, he stands on the hill. 요거는 다 아시는 뜻이잖아요. 예. 네, 언덕에 앞에 이때 스탠드는 몇 네. 대시 동사일까요? 일형식. 일형식이죠. 언더힐이 전명구인데 부사니까 없으면. 여기서는 일형식 동사가 아니거든요. 네, 삼형식 동사예요. 삼형식 동사 할 때는 참다는 뜻입니다. 아, 나는 그녀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죠. 예. 그러니까 형식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는 그 형식에 따라서 달라지는 뜻을 따로 외워주셔야 돼요. 네. 애니멀은 부사죠. 없다고 치면은 네. 역시 주어 동사 목적어만 남습니다. 그 다음에 I want to succ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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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성공하기를 희망한다. 희망했었다 한때. 원수도 아, 있고요. 네. 아, 원수는 이게 부사니까 없애고요. 투숙시드 이하가 전체가 호흡의 목적으로 걸리거든요. 그리고 이거 투부정사 예. 명사정법이라고 하는 거죠. 역시 투부정사 목적어고 그래서 투부정사가 목적어 자리에 올 수도 있다라는 한 예입니다. 그 다음에요. I remember meeting you once. 예, 나는 너를 한 번 만난 것을 기억한다. 그렇지요. 한번 만난 적 있던 걸 기억한다는 얘기. 이것도 주어 동사 있고요. 미팅 유한서 때 미팅이 분사 뭘까요? 동명사. 분명사죠. 원래는 예. meet you once 해가지고 동사구죠. 네. 동사구가 목적어 자리에 올 수는 없고요. 명사만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명사로 바꿔줘야 되는데 여기다 ing를 붙여주면은 전체가 목적어가 됩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삼형식이에요. 그 다음에 I don't know what to do. 예, 나는 뭘 해야 할지 모른다. 그렇죠. 이것도 what 이하가 노의 목적어예요. 의문사를 포함한 투부정사하고도 명사구예요. 그 다음에 I don't know that she was your sister. 예, 나는 그녀가 너의 동생인지 몰랐다. 그렇죠. 이것도 역시 명사절이죠. 어, 워즈가 이게 동사고요. she가 주어예요. 네. 워즈의 시프터가 이제 수러브죠. 절이고 대선 절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접수 없어요? 접속사죠. 근데 네. 목적어절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명사절 이끄는 잡사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명사절은 하나의 명사처럼 취급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의 명사 예. 전체에게 명사로 치면은 주어동사 목적어에서 삼형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I don't care whether if you like me or not. 예, 나는 돌보지 않았다. 케어는 물론 돌보다는 뜻이 있는데요. 기본적인 뜻은 신경 쓰다는 뜻이에요. 신경 쓰.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그 다음에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좋아하지 않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예. 역시 유가 주어고요. 이 안에서 나양미 오원하시 수어인데 케어 전체 목적으로 걸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웨더 이하가 하나의 명사로 취급해서 목적으로 해서 오형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I don't know what he wants. 예, 나는 그가 원하는 것을 모른다. 예, 그렇죠. 그가 원하는 걸 모른다. 이거 역시 노의 목적으로 이게 전체가 걸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I wonder whose car that is. 나는 그 차,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나는 그의 차가 그것인지, 누구의 차가 그것인지 궁금하다? 예. 요거 의문사에 있는 그 문장을 의문문이라고 하잖아요. 네. 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의문문에 약해요. 의문문에 약한 이유는 네. 우리의 식의 의문사하고 틀려서 그렇죠. 네. 이걸 평서문, 그러니까 의문문은 무조건 평서문으로 고치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걸 평서문으로 고치면 어떻게? 후즈카데리즈, 그것이 누구 is, 것인지. 후즈, 네. 차가 되죠. 그게 누구 차? 그것이 누구의 누구 차인지 이런 차인지. 뜻이에요. 아, 근데 의문사를 포함한 이 후즈카는 네. 해당하는 절의 맨 앞으로 나가요. 네. 요 자리를 나간 거예요. 예. 후즈는 품사 뭘까요? 접속사? 아, 물론 접속사 역할을 해요. 접속사 역할을 하기 아. 때문에 주어보다 앞자리 접속사 자리를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관계사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접속사 플러스 알파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네, 그래서 아. 여기서 후즈는 카를 꾸며줘요. 네. 누구의 차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카가 품사가 뭐예요? 명사. 명사죠. 명사 꾸며준 품사 뭐였죠? 형용사. 그래서 이거 형용사예요. 의문 형용사라고 불러요. 예. 근데 형용사. 이제 의문사는 무조건 맨 앞으로 나가도 해당하는 절에 네. 그렇다고 후즈만 나가면 어떻게 돼요? 후즈하고 카가 떨어져 버려가지고 연결시키기 힘들겠죠. 예. 예. 그래서 의문 형용사일 때는 달려있는 명사까지 한꺼번에 덩달아서 앞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의문사는 해당하는 절에 맨 앞으로 무조건 나가기 때문에 형성으로 고쳐놓고 해석해라. 이것도 중요한 팁입니다. 네. 역시 원더 전체에 후즈카 대리지가 목적으로 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형식 문장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되는 거죠. 해볼까요? 첫 번째부터. He gave the girl a doll. 예. 그는 그 소녀에게 인형을 줬다. 예. 이거 역시 간접 목적어나 직접 목적어나 다 명사거든요. 네. 그 동사 다음에 명사 나오는 게 영어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고요. 또 하나는 오형식일 때도 되는데요. 일단 여기 먼저 사형식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잠깐만요. 이거를 정리해둔 게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네요. 사형식의 경우에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잖아요. 예. 이거를 품사로 바꾸면 주어, 동사, 명사 이렇게 돼요. 예. 근데 오형식도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본인데 보호가 될 수 있는 품사가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명사와 형용사. 명사. 명사, 형용사죠. 음. 그래서 명사일 때는 그냥 품사로만 따져보면 뒤에 명사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 되십니까? 예. 그래서 명사 나왔을 때 이게 사형식인지 오형식인지 구별할 필요가 생겨요. 아, 그렇겠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형식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잠깐 했죠. 힘, 프레젠트 이런 식으로. 이거 힘도 명사고 프레젠트도 명사죠. 네. 예. 근데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같아요, 틀려요? 같습니다. 같죠. 같으면 오형식이에요. 같아요. 그다음에 I gave him a doctor 할 때 힘하고 닥터 같아 틀려요? 틀리죠. 다시. 네, 그러면 달라요. 사형식이에요. 이해 되시죠? 또 하나 주어 동사 다음에 이건 이미 한 건데요. 명사가 딱 하나 오는 것도 몇 가지예요? 두 가지죠. 아, 예. 이때는 이거 주어하고 같으면은 이형식이고 다르면은 네. 삼형식이라고 했죠. 네. 이거 또 하나 특징은 주어 동사 다음에 형용사 하는 거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형식이에요. 네. 주어 동사 다음에 명사 형용사 나오는 것도 몇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 한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무조건 오형식이다. 이렇게 구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더그하고 어달이 같지 않아요. 그래서 뭐뭐에게 뭐뭐를 이렇게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그 소녀에게 인형 하나를 주었다는 얘기죠.
그 네. 다음요, The book bought the girl a book. 예. 그는 소녀에게 책을 사줬다. 예, 이때는 사다가 아니라 사주다. 주다는 말만 하나 덧붙여주면 사형식 문장이라고 그러고요. 예. 그리고 이거를 준다는 뜻으로 해가지고 수요동사라고 보통 많이 부릅니다. 대개 준다는 뜻으로 많이 쓰거든요. 예, 그 사형식 동사를 주로 수요동사라고 하는데 꼭 수요동사만 오는 건 아닌데요. 수요동사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수요동사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They asked him a question. 예, 그들은 그에게 질문을 던졌다. 예, 이것도 힘하고 어깨수찬이 명사인데 같지 않아요. 물어보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에게 질문 하나를 물어보았다. 그 다음에 They asked him where to go. 예, 그들은 그에게 어디로 가는지 물었다. 그렇죠. 이때도 힘이 명사고요. 의문사를 포함한 투부정사고는 명사구가 되거든요. 네. 그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것이 동격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형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They advised him what to wear in the tropics. 예, 그들은 그에게 열대 뭘 입어야 될지 조언해줬다. 그렇죠. 이것 역시 힘하고 와투웨어 이하가 또 명사절이거든요. 명사구예요. 투부정사구. 와투웨어도요. 왓이 원래 위치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where 뒤에 그렇죠. 이것도 원래는 그러네. 위치가 to, where, 아니 잠깐만요. to, where, what, in the trap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what은 의문사기 때문에 의문사는 해당하는 절이나 해당하는 투부정사 맨 앞으로 무조건 뛰쳐나가요. 그래서 원래 자리를 이렇게 돌려놓으면 이해하기 훨씬 쉽죠. where to 네. go도 where가 원래 자리가 어딜까요? 그 그리고 뒤에 왜요? to go where예요. 우리말로는 이렇게 머릿속을 바꿔주시면 훨씬 이해하기 쉽죠. 근데 의문사기 때문에 해당하는 투부정사 맨 앞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 의문사는 무조건 제자리에 돌려놓는 훈련을 자꾸 하시면 우리말로 이해하는 게 훨씬 수월해져요. 그 다음에 He convinced us that he could do it. he could do it. 그는 음, 우리에게 확신을 주었다. 음. 그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예, 이것도 보시면은 convince가 사연시 동사거든요. 사연시 동사예요.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대띠아를 확신시켜 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convince는 확신하다라고 외우면 안 돼요. 어떻게 외워야 된다고요? 확신시켜 주다. 아, 그리고 of하고 대띠아가 명사절이거든요. 네. of도 대명사인데 명사잖아요. 명사하고 명사는데 네.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명사로 다르니까 사연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요, 아직 수동태는 안 나왔는데 이거 수동태로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수동태는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고치면 이렇게 돼요. We we were were convinced. convinced that 네. that야를 그대로 써주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that야를 확신하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줬죠. 네. 그럼 그 결과로 우리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영어에서 확신하다 하려면 비동사 PP가 와야 되는 거예요. 사연식 동사가 이렇게 수동태에서 옮겨진 거라서. 아, 이해되십니까? 네. 네, 이런 것들은 이 사형식 동사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고 이것이 사면식 동사가 돼서 그가 우리에게 대체를 확신시켜줬으니까 나의 입장에서는 확신하게 되다 이렇게 옮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He asked me where I have been. 예, 그는 나에게 어디 있었냐고 물었다. 예, 또 where I have been도 원래 문장은 뭘까요? 정서문을 고치면 I have where 예, I have been where? been where가 되는 거죠. 의외로. 그래서 where가 문 앞으로 대뜻 그러니까 절의 맨 앞이나 투부정사 맨 앞으로 무조건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역시 me하고 where I have been은 다르죠. 그리고,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의문사를 포함한 절은 명사절 돼요. 요것도 중요한 팁인데요. 이거를 잘 몰라서 잠깐만요. 여기 WHO드라고 돼 있죠? 예. WHO가 WHO드라고 그래서 하는데요. 그 우리말에도 그 육하원칙 있지 않습니까? 예. 뭐뭐 있습니까? 누가 언제 누가 어디서 언제 누가 언제 어디서 뭘 네. 어떻게 왜 이렇게 되죠? 네. 이게 6개의 W가 있고 하나의 HO드가 있어요. 그래서 WHO드인데요. 봅시다. 이거 한번 해석해볼까요? He asked me who she met. 예. 그는 나에게 음, 그녀가 만난 사람을 물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 왜냐면은, 이 앞에, 그러려면 이 앞에 the man이 있어야 돼요. He asked me 네. about the man who she met.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who의 원래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가 되겠죠. 그런데 의문사라서 앞으로 딱 빠져나간 거고, 의문사를 포함한 절은 분절이 될 수 있다고요? 명사절일 수 있어요. 그녀가 누구를 만났는지를 나에게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의문의 뜻을 명시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누구라고 해석하고 있죠? 예. 누구라고, 의문의 뜻을 명확하게 해석하면은 그건 의문사절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명사절이에요. 반면에 그 밑에 거 해보죠. He asked me about the man who she met. 예. 그는 나에게 물었다. 그녀가 만난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WHO드는 뭐가 된다고요, 여기에? 의문사이거나 관계가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의문의 뜻을 살려서 해석하면 그 의문사절인데요. 그 명사절이 될 수가 있어요. 관계사일 때는 WHO도 자체를 해석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그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죠. 그녀가 만난 그녀가 만난 남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모든 거에 다 통해요. 이거 한번 해석해 볼까요? Tell me which your car is. 예. 나에게 말해줘. 음. 너의 자동차 어디 있는지. 그렇죠.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원래로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Tell me your car is which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which가 맨 앞으로 나간 거죠. 예. 물론 영어에서 이런 문장은 볼 수가 없어요. 이런 문장은 이제 심층 구조라고 하고 내부적인 구조고 이런 문장을 실제로 영어 문장을 보면서 접하는 길은 없겠지만 형성을 고치면 원래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뛰쳐나간 거에 불과한 거니까요. 여기서도 어떤 것이라고 의문의 뜻을 명확하게 해석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하고 있죠. 하고 있으면 명사절이 되는 거고 명사절 자체는 당연히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예, 반면에 그 밑에 거는 I wanna sell the car which he bought. 나는 그가 산 차를 팔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죠. 이때 which 해석해요? 안 해요? 네. 안 하네요. 그러면은 이 안 which 해요. 이하가 형용사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팁이에요. 제가 핵심 문법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잠깐만요. 제가 이게 애들 가르칠 때 노트 네. 필기 하듯이 그냥 정리해 놓은 건데요. 핵심 문법 해가지고 몇 개 나오죠, 여기 이렇게. 네. 이게 한 2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이 20개만 정확하게 적용을 해도 예. 영어 해석이 한 90% 이상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하나 익혀 나가게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WHO드다는 얘기예요. WHO드는 뭐로 쓰인다? 명사절이나 형용사절로 쓰인다. 명사절이나 형용사절. 명사절로 쓰일 때는 의문의 뜻을 명확하게 해석해요. 반면에 형용사일 때는 WHO드 자체를 아예 해석하지 않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죠. 네. 그러면 이것도 뭐예요? 네. 의문의 뜻을 살렸나요? 안 살렸나요?
살렸죠. 살렸네. 네. 살렸으니까 뭐예요? 명사절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목적어 자리에 올 수가 있겠죠. 예.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 what은 원래 위치가 어디라고요? 여기죠. 뒤. 근데 앞으로 시켜 나왔죠. 네. 음사를 포함한 절은 무슨 절 된다고 그랬어요? 명사. 명사절이죠. 그럼 음사를 포함한 투부정사는 무슨 형법이 될까요? 항상? 명사정법만 되는 거예요. 음원사를 포함한 투부정사가 뭐 형용사정법이 부사정법이 이런 것들은 절대가 되지 않아요. 공통점이 있잖아요. 음사를 포함하면 무조건 뭐가 된다? 명사정법 된다. 명사. 예. 명사. 이런 그 여러 개의 그 문법을 외우더라도 그걸 공통점을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외워야 될 분량이 줄어버리죠. 네. 예. 예.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제게 시중에 나와 있는 영어 문법 책들이 그런 식으로 설명 안 되어 있고 막 나열식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을 굉장히 좀 힘들어하죠. 왜냐하면은 단순하게 외워야 되니까 실제로 적용할 줄도 모르고요. 그냥 문법 문제 풀 때나 필요한 거로 생각하는데 문법이 있어야 제대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보죠. 사연식 문장은 삼연식으로 고칠 수 있거든요. 이거 중학교 때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일단 한번 해보죠. 첫 번째 거부터. He handed her the letter. 예. 그는 그녀에게 편지를 건네줬다. 그렇죠. 이것도 허가 명사죠. 더 레터도 명사네요. 네.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틀리니까 사연식이에요. 그럼 핸드가 사연식일 때는 건네주다 이런 얘기예요. 그녀에게 편지를 하나 건네줬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사연식으로 고치면요, 이렇게 되거든요. 일단은 그 간접 목적어를 뒤로 빼요, 이렇게. 그리고 되게 to라는 전치사를 쓰거든요. He handed the letter to her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건 몇 원식이냐?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to는 전면구죠. 네. 전면구는 부사로 취급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없다고 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허는 의미는 우리말로 똑같죠. 앞에 handed her 할 때 허하고 to 할 때 의미는 똑같거든요. 네. 근데 이 허는 품사가 뭐예요? 명사예요. 명사. 명사는 문장 그 형식 따질 때 없앨 수 없어요. 반면에 투어가 되면 얘기는 달라지죠. 투 플러스 명사는 부사로 바뀌잖아요. 예. 변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없앨 수 있고 그래서 매전식이에요. 이때의 핸드는 삼연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삼형식. 그 다음에요. 그리고 잠깐만요. 이 사연식을 삼연식으로 붙일 때요. 일단은 직접 목적어를 동사 바로 뒤에 이렇게 붙이고요. 전치사 하나 쓰고 명사가 그 간접 목적어를 쓰던 거 이렇게 뒤에 오게 되는데 크게 세 종류로 와요. to하고 for하고 of 세 종류가 있어요. 근데 to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to가 필요한 동사를 따로 외울 필요는 없겠죠. 대개 to가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볼까요? She sold him a CD. 예. 그녀는 그에게 CD를 팔았다. CD 한 장 팔았다는 얘기죠. 그것도 역시 예.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고요. 삼연식으로 고치면 CD가 sold 바로 뒤에 오죠. 그 다음에 to 전체 하나 써주고 him에서 to him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He left her everything.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남겼다? 남겨주었다는 얘기. 잘하셨습니다. 남겨줬다. 네. 네. 명사가 되겠죠? 서로 틀려요. 사연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certain bacteria tend you have 예. 확실한 박테리아. 아니에요. certain은 어떤이란 뜻이에요. 예. 요것도 나온 김에 잠깐 설명할게요. 여기 있네요. 자, 형용사 연법이 뭐뭐 있다고 그랬죠? 수식하고 서술이죠. 서술. 근데 되게 형용사가 수식용법이든 서술용법이든 의미상으로는 차이가 없거든요. 큐트 베이비 하면은
귀여운 아기고요. The baby is very cute 할 때는 cute은 역시 귀여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아기는 매우 예. 귀엽다. 수식으로쓰이나 서술로쓰이나 의미상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일부 형용사는 수식과 서술로 쓸 때 의미가 틀려요. certain이 그 대표적인 경우예요. 수식으로 쓸 때는 어떤, 서술로 쓸 때 확신하는 뜻이에요. 이거 해석해 보실래요? certain man, certain이요, certain. certain man, 예. it is certain. 아니요, 예. certain면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수식이니까 수식 때. 어떤 확실한 남자 남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어떤 사람. 음, it is certain 할 때는 뭐예요? 그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되죠. 확실하다. 확실하다. 이런 게 많지가 않아요. 음, 여기 나와 있는 게 거의 전부예요, 사실은. 물론 거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겠죠. 제가 영어를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실제로 많이 접하다 보면 요거 3개 이상 안 나오더라고요. 프레젠트는 수식일 때는 현재의, 서술일 때는 참석한이에요. 레이트는 수식할 때는 고고, 죽은 고 박 대통령 이런 거 있죠. 서술일 때는 늦은이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하나씩 해볼까요? The present situation. 예, 이건 수식이니까 현재의 상황. 현재의 상황.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밑에 거는 제가 하나요? 예. He was he was present at the meeting. 그는 그 모임에 모임에 참석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볼까요? The late President Park. 예, 고 박 대통령 이런 얘기고요. 박 대통령. 네. 그 밑에 거는 he is late. 예, 그는 그냥 늦었다 늦었다. 이런 얘기죠. 늦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 3개는 이거는 그 단어에 대한 지식이고 이거 어쩔 수 없이 뭐 방법이 없어요. 외워주시는 수밖에. 예, 이런 거 나올 때는 옆에다가 살짝 메모해 주셨다가 외워두세요. 시간 날 때. 네. 예, 다 네. 적으셨나요? 네. 예, 돌아가서 어떤 박테리아는 이런 얘기예요. 어떤 세균은 그 다음에 Can do your 여기서도 두가 몇 장씩 동사일까요? 두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는 건 흔치 않거든요. 유가 명사죠. 네. 함도 명사예요. 비교 작업 들어가야죠.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네. 그럼 두가 몇 장씩이라는 거예요? 사형식이에요. 사형식. 두가 사형식일 때는 하다는 뜻 아니에요. 끼치다, 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박테리아는 너에게 해를 영향을 줄 수, 해를 끼치. 해를 끼칠 수 있다, 해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형식이니까 이것도 뭐로 고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삼형식으로 고칠 수 있겠죠. Can do harm to you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라는 동사를 삼형식만 알고 있으면 이 문장 해석 못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전치사로 for를 쓰는 동사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주다는 의미가 동사 본래의 의미에 첨가되는 동사다. 일단 이거는 실제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죠. 그 다음 해볼까요? he bought him 여기요. 순서가 전가요? 이렇게 자꾸 예, 목소리가 자꾸 He bought him a book. 예, 그는 그에게 책을 사주었다. 예. 이때 이 buy라는 거가 buy를 우리가 외울 때요 단어를 사다라고 외워주나요? 사주다라고 외워주나요? 사다. 사다라고 외우죠. 보통 사다. 보통 사다라고 해도 사주다라고는 안 외워요. 하지만 핸드는 건네주다 해가지고 주다는 말을 거의 붙여서 외우는 동사에 외워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삼형식 동사인데 사형식 동사로 가끔씩 쓰여서 주다는 의미가 그때만 잠깐 첨가되는 이런 동사 부르의 경우에 주로 for를 써요. he bought the book to him이 아니라 for him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she cooked 그분 누가 어느 분이 하시는가요?
형성님 요, 아, 정말요? 예. 지금 She cooked her husband a delicious meal. 예. 그녀는 그녀의 남편에게 맛있는 음식을 요리에 요리해 주었다. 이렇게 되겠죠. 네. 또 이제 사연시동사인데요. 명사 명사인데 비교하면은 같지가 않죠. 근데 우리가 쿡이라는 거 외울 때도 요리하다라고 해서 요리해 주다라고 안 외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면식 붙일 때는 for를 쓴다는 거. 그 다음에요. I will find you a job. 예. 나는 너에게 일을 찾아줄게. 그렇죠. 잘하시네요. 명사 명사죠. 비교해보니까 틀려요. 그러니까 매전식 동사, 사연식 동사. 사연식에는 대개 주다는 말만 덧붙여주면 돼요. 너에게 일자리를 찾아 그러네. 줄 거다. 찾다 하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네. 예. 이럴 때도 이게 for를 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 of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ask, 묻다는 요청하다, 묻다 이런 동사일 때 ask를 쓰거든요. 묻다는 의미의 동사예요. 묻다. 해석해볼까요? He asked me a question. 예. 그는 나에게 질문 질문을 하나를 물어봤다. 이 묻다류 동사는 여기 to 된 시제 뭘 쓴다고요? of를 써요. 그래서 of가 나와도 머릿속으로는 to로 바꿔주셔야 돼요. 우리말로 이해하기 쉽도록.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of가 필요한 동사는 이 ask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암기하는데 큰 부담은 안 됩니다. 이거 말고 inquire라는 동사가 하나 더 있긴 한데 그건 잘 쓰이는 동사가 아니라서. 그 다음에 전체와 하연식 문형이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제가 이게 만들어낸 용어거든요. 예.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은 기존의 용어들이 적합하지 않아서 내가 만들어낸 용어들이 몇 개 있어요. 예. 그럼 용어들은 내가 만들어낸 거다라고 명시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 네, 이런 얘기를 이제 다른 영어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하면은 뭐 미친 뭔 소리야. 처음 듣는 소리 한다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예. 전체적 하연식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간접 목적하고 직접 목적어 사이에 전체적 하나씩 쑥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한번 해석해 볼까요, 여기? 저인가요? 예, He provided them with a lot of food. 예. 그는 이것도 위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그러면 them하고 a lot of food죠. 예. 명사네요. 근데 예. 달라네요. 그러니까 사연식이에요. 그들에게 많은 음식을 제공해 줬다. 제공해. 주로 이게 이것도 뭐 전치사가 아무거나 나오는 게 아니고 패턴이 있어요. 어라라 푸드 같은 이런 손으로 만지고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그런 물건 공급 동사에는 주로 위드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요. The lake supplied the village with 15 tons of water a day. 예. 그 강은 레이크는 호수예요. 마을에게 레이크는 호수예요. 호수는 예. 호수는 마을에게 예. 50톤의 물을 물을 하루에 매일 제공한다. 공급한다, 제공한다 이렇게 되겠죠. 네. 이것도 물건 공급 동사고 위드로 그냥 동사형식 따질 때만큼 없다고 생각해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돼요. 이런 거를 굳이 전체가 사연식 문장이라고 명칭을 붙인 이유는 이게 명칭을 붙인 만큼 패턴으로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문법을 따질 때 의미상으로 따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의미상으로는 사연식 동사하고 거의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전체가 사연식 동사다라고 부르고 싶은 거예요. 다른 분들은 삼연식 동사라고 불러요. 일반 영어책 보면은 위더를 아웃도 그냥 없다고 치고 이거 주어동사 목적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건 너무 지나친 형식주의죠. 의미에 맞지 않으면은 저는 기존의 문법도 버립니다. 설명 방식이 적절하지 않으면은 버려야죠. 그 다음 거요. I informed him of my decision. 예. 나는 그에게 내 결정을 알렸다. 예, 이때도 정보 제공 동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네. 지시전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 제공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것도 오브 없다고 치세요. 그러면은 힘하고 마이 디시전이 명사죠. 근데 달라요.
그래, 사연식입니다. 알려주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에게 나의 결정을 알려주었다. 그 다음, He warned me of the danger. 예, 그는 나에게 그 위험을 경고해줬다. 경고해줬다는 얘기죠. 뭐뭐에게 뭐뭐를 해석하시면 되고요. 동사형식 짤 때는 없다고 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She recalled him of his mother. 예. 그녀는 기억해냈다. 아니요, 리콜은 상기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상기시켜줬다. 그에게 예, 그의 엄마를 그녀의 상기시켜줬다는 얘기. 이건 뭔 말이냐면요. 우리말로 하면은 그가 그녀를 보니까 그 엄마가 떠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는 아. 그녀는 그에게 그의 엄마의 모습을 떠올리게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엄마가 보고 만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엄마에 대한 기억, 엄마에 대한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억에 관련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정보 제공 동사다 이렇게 분류를 해요. 이거 역시 그래서 오브가 이게 다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우리말로 사연식이다라고 분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 이건 좀 특이한 건데 사연식 동사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방금 전에 주로 수요 동사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수요동사. 예. 수요의 반대말이 뭘까요? 반대말. 주다의 반대말. 가져오는 거. 주다의 반대말. 가져오다. 뺐다? 예, 뺐다. 주다의 반대말 하면 보통 받다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아, 봤다. 근데 받다보다 더 적극적으로 뺏어오는 거. 아, 뺐다. 뺐다는 뜻도 사연식 동사를 많이 이용해요. 주다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뺐다. 뺐다. 그래서 이거를 탈취, 제거 동사다 이렇게 많이 부르거든요. 뺏어온다 이런 얘기. 일단 해석해 봅시다. 인팩트 저 찾아봤나요? In fact, 예, in fact. 인팩트 예. if you could rid your body of all its bacteria, 예, you would probably save the death, starve, starve 예, starve, to death 예, because you could not digest your food, 예, digest your food. digest. 다이제스트. 여러분들 뭐 저도 그렇게 발음이 썩 좋은 편은 아닌데요. 여러분들 그 발음 잘못하면은 그때 제가 좀 교정을 해드릴게요. 네. 그래야 예. 좀 교정이 되지 모르는 거 계속 이상한 발음을 하시면은 나중에 뭐 프레젠테이션하고 발표할 때 좀 쪽팔리죠. 네네. 예, 해보죠. 네. 그러면 맞습니다. 사실 음. 여러분이 자, 여기서 여러분이 read라는 뭐- 거에 제거하다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일단 이것도 전치사 사연식 동사라서 오브는 없다고 치세요. 탈취 제거 동사들은 다 전치사 뭐를 쓰나요? 기본적으로 오브를 써요. 그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없애버리세요. 그러면 유어 바디하고 백테리아가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죠? 다른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주다는 수요 동사일 경우에는 간접 목적어에다가 뭐뭐로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죠? 좀 탈취 동사일 때는 뭐뭐로 하면 안 돼요. 뭐뭐로부터. 아, 프롬을 해석해주면 돼요. 그래서 뭐뭐로부터 모든 박테리아를 제거할 수 있다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리드 A of B 하면 A에게서 B를 제거하다. A로부터 B를 제거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거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너는 여러분은 아마도 예, 굶어 굶어 죽을 될 거다 것이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드 A of B는 탈취동사라는 거하고 또는 박탈동사라고도 하거든요. 박탈동사라는 거하고 전치사 사연식동사라는 거 두 개 결합하면은 우리말로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구문이에요. 그 다음에 He deprived her of life. 예, 그는 그녀의 생명을 빼앗았다. 아니에요. 아닌가? 이거는 박탈동사기 때문에 그녀에게로부터 생명을 박탈했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말로 하면 죽였다는 뜻이에요, 그냥. 네. 그걸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녀의 생명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홀 라이프 하면 되지, 뭘 홀 오브 라이프라고 하겠어요. 그죠? 아, 그리고 영어에서는
whole of life 하면은 생명의 그녀지, 그녀의 생명입니까? 어, 아니, 그녀의 생명하면 이런 식이었으면 좋겠어. 어순이 우리말하고 똑같네.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예. he cleared the road of the snow. 예, 그는 길에서 눈을 치웠다. 치웠다. 예, 뭐뭐에게 그러니까 간접 목적어 자리에 뭐뭐로 하지 마시고 뭐뭐로부터나 또는 뭐뭐에서 이렇게 우리말 바꿔주시면 돼요. 그다음 5연식 문장은 조동사 목적어 목적부터 해석해볼까요? They Elected him. elected him 그 체어맨. 체어맨. 예, 그는 선출되었다. 아니에요. 선출했다예요. 수동태 그들은 아니에요. 선출했다. 예, 그들은 선출했다. 예. 그의 그를 의장으로. 그렇죠. 그를 의장으로. 이거 명사죠? 체어맨도 명사죠? 근데 같아요, 틀려요? 예. 같아. 같아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형식이에요. 목적어, 목적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The long walk made us hungry. 긴 여정이라고 해나? 예, 긴 여정이 긴 여정이 우리를 배고프게 만들었다. 그렇죠. 이거 조동사, 목적어, 목적보죠. 헝그리가 분사 뭐죠? 형용사. 목적어 답이 형용사는 무조건 뭐예요? 오형식이에요. 형용사. 누가 배고픈 겁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배고픈 거라서 우리가 배고픈 목적보가 형용사일 때는 목적어하고 의미상으로 주어스러운 관계 성립한다. 기억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He forced Mary to go to hospital. 예, 그는 메리가 병원에 가도록 강제.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것도 메리가 목적어고요. to go to hospital이 투부정사잖아요. 네. 네, 투부정사의 무슨 형법일까요? 진정서요. 투부정사 형법이 세 가지가 있죠. 뭐뭐 있었죠? 그 투부정사 나오면 무조건 용법을 따져주셔야 돼요. 용법 안 따져주면은 해석이 우리말로 나오질 않아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 투부정사인데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구 바뀌죠. 명사구를 바뀔 때 뭐라고 불러? 명사정법. 형사 역할 할 때는 형용사정법. 부사 역할 할 때는 부사 역할 할 때 부사용법. 세 가지예요. 그래서 네. 무슨 용법일까요? 여기서는 그럼? 형용사적 용법. 형용사정법이에요. 형용사. 예. 왜 형용사정법일까요? 동격이니까? 동격이면 메리하고 그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동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수는 없죠. 동격일 수는 없죠. 아니요. 그러니까 명사정법은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만약에 부사정법은 어떻게 돼? 병원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목적으로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이상하죠? 형용사정법이에요. 형용사정법 두 가지 뭐뭐 있다고 그랬죠? 형용사정법 두 가지. 그 서술과 수식과 서술이죠. 서술. 서술해 주는 거예요. 소설. 한글하고 똑같아요. 한글에는 뒤에 명사하면 꾸며주죠. 이렇게 보호 자리 오면은 예. 주어스러운 관계처럼 해석해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투부정사도 형용사정법, 서술정법이에요. 메리가 병원에 가도록 강제하게 억지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게 되시죠? 네, 투부정사, 이렇게 이 투부정사가 서술정법이라는 거, 이거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형용사 하면 다 수식만 떠올려가지고 예. 서술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He saw her cross the street. 예, 그녀가 교차로를 길을 건너는 걸 보았다. 그렇죠. 예, 목적어고 크로더 스트리가 이게 주어스로 관계 성립하거든요. 목적은 목적보인데요. 형용사정법이에요. 크로스가 분사 뭘까요? 동사예요. 동사 아니에요. 동사 아닌가요? 예, 왜 동사가 아닌지 설명해 볼게요. 동사가 아니라고만 하면 안 되고 왜 아닌지 설명해 드려야죠.
아, 근데 동사 아니다라고만 선언하면은 폭력입니다. 어, 자, 이게 왜 동사가 아니냐면요. 여기 동사 몇 개 있어, 이 문장에? 두 개 있죠? 예. 수어랑 크로스 더 스트리트가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동사라면은 동사구가 두 개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등위 접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and 하나 집어넣어줘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게다가 네. 수어의 시제가 어떻게 돼 있어요? 과거. 그러니까 이 크로스도 뭐라고 해줘야 돼? 과거로 과거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동사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동사가 아니고요. 원형 부정사라고 하는 거예요. 투 없는 부정사. 우리가 투 부정사를 동사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죠? 예. 이거 투 부정사 동사라고 하지 않아. 예. 투 없는 부정사도 그럼 동사예요? 투가 없어요, 이때.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원형 부정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형. 예. 그래서 동사 아닙니다. 부정사는 동사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요. They let the prisoner go home. 예. 그들은 놓아두었다. 죄수를 집에 놓아두. 그들은 렛의 원래 의미가 뭐죠? 렛에 놓아두다 뭐 그런 뜻 아니에요? 그렇죠. 놓아주다라기보다는 그냥 허락하다, 내버려주다는 허락하다. 예. 내버려두다.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뭐 하게 했다? 죄수들이 집에 가는 집에 가고 것을 허락했다 이런 얘기예요. 허락했다. 예. 음. 이것도 뭐 사역동사로 많이 들어보셨죠? 뭐 예. let, have, 뭐 make 해가지고 귀가 딱 아프게 들으셨을 거예요. 예. 이거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와요. 이거 뭐 각각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목적 오고 목적보 오는데 동사 원형이 온다는 얘기 목적보 자리에요. 그 다음에 역시 고음 역시 프리저너하고 주어수로 관계 성립하죠. 근데 동사는 아니에요. 원형 부정사예요. 그럼 이거 절일까요, 아닐까요? 절이 아니죠. 절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도가 동사가 아니에요. 원형 부정사라고 했잖아요. 부정사는 동사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로 봐야 되고 그 프리저너하고 고음이 주어수로 관계 성립하기 때문에 목적은 목적보. 그래서 이거 오형식이구나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는 she saw her crossing the street. 예, 그는 그녀가 거리를 건너는 것을 건너고 있는 봤다. 주인공을 봤다는 얘기죠. 네, 건너고 있는. 이거 현재 분사라고 하는 거죠. 역시 주어수로 관계 성립하기 때문에 우연식이고요. 현재 분사는 뭐 형용사역할을 한다는 거 나중에 또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He had the computer repaired immediately. 예, 그는 컴퓨터가 즉시 수리되게 했다. 예. 리페어드 순서 뭘까요? 뭐 제가 질문할 때는요, 읽고 알아신 부분만 대답하라는 얘기 아니고요. 다른 분들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순서 뭘까요? 형사? 좀 더 정확하게. 어, 형용사는 맞는데 좀 더 정확하게. 형사 국? 뭐라고 해야 돼? 아닌데요. 다른 분 의견 없습니까?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법이에요. 동사 원형이 ED형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역시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동사의 과거형이고 또 하나는 동사의 과거분사예요. 동사의 과거형은 여전히 동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동사의 과거분사는 동사 아니에요, 더 이상. 무슨 의미라고요? 수동의 수동형 형용사로 바뀝니다. 자, 리페어를 동사의 3변형하면 리페어, 리페어드, 리페어드 이렇게 되죠? 예. 근데 동사의 과거형과 과거분사형이 어때요? 형태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게 동사의 과거형인지 과거분사형인지 구별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동사의 과거형과 과거분사형을 다 동사 원형의 id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영어 언어학에서 표현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동사를 볼 때 규칙 동사가 많습니까? 불규칙 동사가 많습니까? 규칙 규칙 동사가 동사. 훨씬 많죠. 그러니까 규칙 동사를 예. 대표형으로 삼아야 되고 규칙 동사의 과거형도 id형 붙이고 과거분사도 id형 붙이잖아요. 네. 동사 원형의 id를 이 형태를 동사의 과거형으로 표시하기도 하고 과거분사로 표시하기도 해요. 근데 구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구별법이 있죠. 일단은 리페어드 이걸 보면요. 동사 원형에서 생각하세요. 동사 원형이 뭐죠? 리페어드? 이렇게 프리하다죠. 스물네. 예, 예. 그 다음에 이게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확인하세요.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타동사. 타동사죠. 타동사. 그래서 타동사면 뒤에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고요? 목적어. 그래서 바로 뒤에 목적어 있으면 과거형이에요. 아, 반면에 요거는 어떻게 돼요? 리페어드 뒤에 바로 뒤에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없으면 과거분사예요. 음, 이렇게 구별해 주시면 돼요. 네. 이거 해석해보죠, 그럼. 뭐죠? 한철이 씨가 할 차례 같은데. 제가요? 아, he bought a radio repaired by an electrician. 예. 어, 일렉트리션은 그러면- 전기기사 뭐 이런 뜻입니다. 그는 예. 전기기사에 수리된 라디오를 샀다. 그렇죠. 그렇게 된 겁니다. 수동이 형용사니까요. 그럼 다시 돌아보죠. 리페어드가 바로 뒤에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없으니까 과거분사예요. 네. 그래서 이게 컴퓨터가 수리된 주어 관계 성립하죠. 컴퓨터가 수리되도록 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헤드가 이렇게 오형식으로 쓰이면 가지다는 뜻이 아니죠. 시키다는 뜻이죠. 예. 컴퓨터가 즉시 수리되도록 시켰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 안 되는 부분 있나요?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그때 즉시 질문하세요. 네. 지금 이 문장의 경우엔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 시켰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 예, 자기가 직접 고친 거 아니에요. 누군가를 시켜가지고 컴퓨터 고친 거예요. 만약에 자기 자신이 고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He had repaired 이렇게 해줘야죠. he had repaired. 더 컴퓨터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음, 물론 직접 고칠 수도 있지만 대개 컴퓨터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아마 시켜서 고쳐야죠. 네. 예를 들어 이런 거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무슨 뜻일까요? 머리를 자르도록 시켰다? 머리가 그런가? 잘려지도록 시켰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거 목적어 컷이 과거분사예요. 네. 만약에 이거를 히컷 히즈에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머리를 자기가 잘랐다.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죠. 자기 머리 자기가 자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의미상으로. 그 다음에 전치사 연식도 요거 제가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적어와 목적보 사이에 전치사가 하나 들어가는데 동사 형식 따질 때는 그냥 없다고 무시하시면 돼요. 해볼까요? We can prevent this disease 디지즈. from spreading. 예. disease from spreading. 우리는 막을 수 있다. 이 질병이 질병이 퍼지는 퍼지는 그럼 없다고 생각하면은 스프레딩이 더 디지를 서술해주죠. 형용사 현재분사로 보시면 돼요. 형용사가 왔다. 프롬이 있는데 없다고 치세요. 그 다음에 He regarded a leisure genius. 예 그는 그녀를 천재로 여기였다 이런 얘기거든요. 가정했다. 네. 에저프도 상관없어요. 누가 천재입니까? 그녀가 천재는 명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녀가 그렇기 때문에 동격이에요. 근데 이것도 일반 문법 체계는 에저진에서 부사로 봐가지고 삼연식이다 이렇게 분류하거든요. 프리벤트도 삼연식이라 그렇게 분류하고요. 저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별로
그런 식으로 분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오연식과 의미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오연식으로 해주는 게 낫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일단은 기본 문법은 여기까지 끝났고요.